로저스는 놔두라고 시즌 내내 말하는데 못 들어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로저스는 필라에 놔두라고 제발. 드디어 다산다난했던 25-26 시즌이 끝나고 팀을 보강할 수 있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26 시즌 성적이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성적은 냈지만 아직 배고파하는 팀들이 특히 다른 시즌 때와 다르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과열될 것이고 종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빅리거 팀들과 스타 선수 간의 루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핫하고 더 뜨거운 한 선수가 있는데요. 빌라에 온 지 2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폭발적인 성장과 팀의 에이스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모건 로저스 선수입니다. 모건 로저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많은 팀들의 타깃이 되어 로저스는 어디로 간다더라, 저기로 간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저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로저스에 대한 관심을 가진 팀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큼의 화력은 아니었는데요. 대체 왜 로저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여러 클럽들이 영입을 바랄까요? 활약을 보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유독 이번에는 관심이 아닌 영입 확신까지라는 루머까지 떠도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빌라 팬 입장에서는 매번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속상해서 정말 진짜 미쳐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저스가 어떤 활약을 했고 다른 팀들이 왜 바랐는지 그리고 로저스가 정말로 떠나는지에 대해 정확한 오피셜은 없지만 여러 기사들을 토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로저스는 어떻게 빅리거 팀들에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로저스가 모든 팀들에게 주목받았던 경기는 단연컨대 24-25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아스날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섀도우 스트라이커 혹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 크리스마스 이후 18경기 중 16승을 거두는 놀라운 상승세로 폼이 올라와 있고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이스 등 단단한 중앙 수비벽을 보유한 아스날을 상대로 7번의 드리블 시도 중 5번을 성공 그리고 187cm, 80kg의 다부진 몸으로 볼 운반시 수비하러 붙는 아스날의 선수들을 내동댕이 치고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와킨스가 로저스의 어시를 다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는 하나도 쌓지 못했지만 이날의 경기 하나로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알리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로저스의 플레이 스타일과 중앙 지역에서의 활약을 보고 여러 팀들이 매료가 된 시점에서 오른쪽, 왼쪽, 중앙 상관없이 에이스급으로 멀티 포지션도 뛸 수 있다는 프로필에 더욱더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미들즈브러 소속이었던 당시 팀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캐릭이 10번 룰의 선수로 중앙이면 중앙, 측면이면 측면으로 기용하며 로저스를 맞는 공격수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빌라에 와서도 미들즈브러에서 뛴 것처럼 모든 위치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24-25 초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중앙 지역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없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임팩트가 없었던 윙어 자리도 어느 순간부터 에이스급으로 잘 뛸 수 있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이었던 베일리와 맥긴이 잦은 부상으로 이탈과 베일리와 필로진이 측면에서 영향력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저스를 오른쪽 윙에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른쪽 윙에서 뛰는 로저스는 야말, 도쿠 이런 선수들처럼 자유로운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좁은 틈을 파고드는 스타일과 정반대로 원래 드리블이 투박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한테 턴오버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어로 뛰는 초기에는 로저스의 활약이 잘 보이지 않았고 중앙으로 기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팬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꾸준히 나오면서 이런 드리블과 움직임으로 측면에서 어떻게 활약을 해야 될지 터득했고 점차 공격 포인트와 경험치를 쌓아가며 윙 포지션에서도 이전보다 더 잘 뛸 수 있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아스톤빌라와 미들즈브러의 FA컵 3라운드에서 당시 미들즈브러 소속이었던 로저스가 빌라 상대로 거침없는 돌파를 선보이자 경기가 끝난 후 잉글랜드 유소년팀 동료이자 친구인 제이콥 램지가 로저스에게 전화를 걸어 에메리 감독님이 너에게 푹 빠졌대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빌라로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멀티 포지션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2002년생 로저스는 24-25 시즌 22살의 나이로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빌라에서 23-24 시즌에는 16경기 3득점 1어시, 24-25 시즌에는 54경기 14득점 13어시, 25-26 시즌에는 55경기 14득점 11어시, 2시즌 반 동안 125경기 31득점 25어시로 엄청난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담으로 로저스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도 직선 드리블을 구사하는데,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선수한테서 턴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메리 감독은 이 점을 염두하고 중앙 지역에서 볼 소유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전술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로저스는 에메리 전술의 큰 핵심이었고, 에메리 감독 덕분에 로저스의 능력이 더욱 꽃피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팀들이 로저스를 탐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저스는 어린 시절 할라스 호크스 유소년 축구 클럽의 여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클라렛 앤 블루 팟캐스트라는 곳에서 당시 캠프에서 작성된 로저스의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는데, 7세 이하 팀 보고서에는 양발 모두를 엄청난 파워와 정확도로 차는 능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고, 8세 이하 팀 보고서에는 공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과 강력한 슈팅으로 팀 내 최다 42득점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양발을 모두 잘 쓰면서 엄청난 파워와 정확도로 중거리 득점도 해내는 로저스는 이런 면에서 모든 팀들이 탐낼 만한 선수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들어갈까? 그래서 다른 팀들은 로저스를 어떻게 기용하려고 관심을 보일까요? 로저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 리스트입니다.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맨유, 첼시, 뮌헨, PSG 이렇게 총 7팀입니다. 먼저 아스날은 그 어떤 팀보다 열렬히 이적을 요청하면서 로저스를 영입 1순위로 낙점 찍은 팀입니다. 로저스의 대리인에게 접촉해 상황을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영입을 열망한다고 합니다. 아르테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10번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많이 뛰면서 왼쪽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하기를 원하는데, 딱 그 프로필에 들어온 선수가 모건 로저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24-25 시즌이 끝난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영입에 도전했지만 에메리가 1년만 더 남아달라는 말에 로저스는 수긍했고, 그로 인해 아스날은 영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로저스 영입을 시도한다니 그 정도로 아스날은 어느 팀들보다 로저스에 대한 간절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로저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지만 작년에 선수 보강으로 돈을 많이 썼기도 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비르츠를 영입했기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보강은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버풀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 리버풀로 간다면 왼쪽 윙어 혹은 살라가 빠지는 오른쪽 윙어로 기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는 일단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맨시티로 이적하게 된다면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윙으로 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맨시티의 공격은 보통 측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앙 공격은 측면 공격에 비해 수행되는 공격 루트가 중거리 혹은 혼란까지의 키패스 정도이기에 상대방이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고 완전히 걸어 잠그면서 측면까지 잘 막는 팀이라면 혼란이 완전 묶이기 때문에 혼란의 헤더나 중거리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로저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윙으로 뛴다면 걸어 잠그는 팀에게 중거리로 득점할 수 있거나 중앙 지역에서 파이널 서드까지 직접 볼 운반해서 혼란에게 직접 패스 넣어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맨유는 현재 감독인 마이클 캐릭이 로저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나는 카세미로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기에 로저스에게 큰 돈을 쏟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왼쪽 윙도 보강하려고 하는 자리이기에 로저스 영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첼시도 오랫동안 로저스에게 관심을 가져온 클럽 중 하나이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또다시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첼시도 측면을 보강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이스테방은 장기 부상,
가르나초는 순수 실력 문제, 무드릭은 나오지 못하고, 우측 윙어는 그래도 네투가 있긴 하지만 네투도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양 측면을 이용하는 전술을 가동시키기에는 무리가 많을 겁니다. 3백에 양 풀백을 윙어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알론소 감독이 부임되면서 어떤 전술을 펼쳐나갈지 모르니 공격의 모든 위치를 다 뛸 수 있는 로저스가 딱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친분 있는 선수들이 첼시에 많기에 적응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로저스의 첼시 행에 대해 딱 한 가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첼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걸림돌 하나로 로저스 영입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윈행 같은 경우는 콤파니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관심만 표했고, PSG는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 후보 명단에 로저스를 올려두고 대리인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윈행은 솔직히 공격 진영에서 짱짱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영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굳이 쓴다면 루이스 디아스가 나이가 조금 찼기 때문에 왼쪽 윙어로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PSG는 두 회의 공백 혹은 흡입차의 난해한 컨디션에 따라 오른쪽 윙, 왼쪽 윙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 혹은 중앙에 템벨레에게 더 힘을 불어넣어줄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굿바이? 그래서 결론은 뭐야? 떠나는 거야? 아니면 남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아직까지 나온 팩트는 없습니다. 현재 북중미 월드컵에 로저스가 국대 스쿼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에 월드컵 종료 기간인 7월 19일 이후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중 애슬레틱 기사를 하나 본다면 로저스가 이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에 선호하는 이적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나 경향성은 아직까진 없으며 에이전트와 다른 구단들 간의 개인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이지도 않다. 하지만 그는 조만간 자신의 선택지를 검토할 예정인데, 로저스는 빌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여름이 이적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빌라의 고위 관계자들은 로저스를 지키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지만 재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로저스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로저스와의 계약이 5년 남은 것을 고려한다면 비싸게 선수를 매각할 수 있기에 로저스의 매각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저스 선수 판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선수 금액에 따라 이적이 성사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로저스의 금액은 8천만 파운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자 존 퍼시 빌라 1티어 기사에 따르면 로저스의 이적료는 8천만 파운드로 월드컵은 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만 빌라는 시즌 초에 구상했던 1억 파운드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와 더불어 에메리가 로저스한테 1년만 더 남아달라는 또 다른 기사가 나오면서 축구 팬들은 로저스는 이미 신사협정이 맺어진 상태여서 8천만 파운드라는 가격표가 붙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로저스의 이적 금액은 8천만 파운드라고 못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6월 11일자 다른 이적 기사를 본다면 맨시티가 엘리엇 앤더슨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팅엄한테 1억 2100만 파운드를 제의를 했었는데 그 제의를 노팅엄은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영입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라도 엘리엇 앤더슨 기사로 인해 저 가격보다 더 내서라도 영입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가격을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작년 폴 오키프 기자의 말에 따르면 로저스가 빌라와 재계약하기 전, 그러니까 2025년 11월 10일 이전, 그때는 바이아웃이 8천만 파운드 후반으로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계약을 한 이후니까 바이아웃 금액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긴 할 겁니다. 게다가 미들즈브러에서 뛰던 로저스를 영입할 때 20%의 세론 조항을 넣어 영입했기에 만약 빌라가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1억 파운드 이상부터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바이아웃 1억 파운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나온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로저스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는 월드컵 종료 후 혹은 잉글랜드가 월드컵 떨어지고 며칠 뒤에 이적 기사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하긴 해. 로저스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빌라 팬 입장에서는 저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어떤 기사는 빌라 고위층이 붙잡겠다고 하고 참 힘드네요. 정말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팀 상황을 보면 이적 보내는 게 맞긴 한데 빌라 팬분들이 원하는 빌라가 빅클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 중심으로 뿌리를 뻗어나가 팀 체계와 선수 이탈을 막고 하나의 빅클럽이라는 큰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뭐 베일리, 테미, 바클리, 마트센,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을 사기쳐서 비싸게 판매하고 로저스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려나요?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로저스가 판매될까요? 그리고 로저스가 판매가 된다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